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봄이 다 가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6월이 되면 만물이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만물과 더불어 애터미 회원 여러분의 사업도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자연법칙과 우리 애터미 사업의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역시 자연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연법칙이 자연현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모여 사는 인간 사회에도 그 자연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칙은 곧 사회법칙이고 이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간에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칙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뉴턴의 운동법칙과 애터미 사업의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법칙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법칙이지만은 물리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모르는 법칙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의 수준은 물리학자의 수준인 겁니다. 자, 뉴턴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 인력을 발견했다. 아마 이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본 것은 뉴턴뿐만 아니고 온 세상 인간들이 다 봤을 건데 뉴턴만 그걸 발견했을까?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뉴턴 이전에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많았어요. 갈릴레오라든가 케플러라든가 등등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많았는데 그 물리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한 것을 뉴턴은 완전히 세계의 법칙으로 설명을 완성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실상 거의 99%가 뉴턴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사고방식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 우선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적으로 그 운동을 계속하려고 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 나온 이후로는 물체의 정상 상태는 정지가 아니라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럼 정지된 물체는 뭔가? 그것은 운동량, 다시 말하면 운동 속도가 제로인 그런 상태를 정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적으로 그 운동을 계속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 우리 몸은 버스와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쏠리게 되죠. 그것은 우리 몸은 지금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운동하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관성입니다. 이걸 애터미 사업에 적용하면 이런 시스템 참석도 열심히 하고 애터미 사업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후원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은 그 관성이 붙어서 그걸 계속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시 소득 상승과 직급 상승도 빨라지죠. 그게 관성이에요. 그러나 이걸 한 번 안 하면 속도가 제로가 돼버리면 계속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스타트할 때 처음에는 슬슬 가다가 점점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건 가속도가 붙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속도는 외부에서 가한 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골프채로 골프를 친다고 합시다. 이때 골프의 비거리, 이것은 골프를 정지 상태에서 운동하게 만드니까 힘이 가해져야 돼요. 비거리는 얼마나 세게 치느냐, 즉 골프공에 가해진 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치면은 멀리 못 나가고 힘이 센 사람이 치면은 멀리 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무거우면 나가질 않아요. 무거우면 나가질 않아요. 예를 들면 골프채로 골프공을 치면은 빠른 속도로 날아가지만 골프채로 자동차를 치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직급 상승 속도, 그 다음에 수당 상승 속도도 외력,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 큰 노력을 가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또는 스폰서와 파트너의 힘을 합해서 하면은 외력이 더 커집니다. 이건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어요. 외력이 약한데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하는 법은 없어요. 가속도가 빨라진다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가속도가 크려면은 외력이 커야 됩니다. 외부적인 힘의 입력, 투입이 커야 돼요. 그래서 재심합력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주 어느 곳에도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A, B라는 물체가 있을 때 A가 B에 가하는 힘을 작용이라 하고 액션, 그 힘을 받아서 B가 A에 반사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리액션,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작용의 크기는 작용의 힘과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이건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바위를 주먹으로 치면 바위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내 손이 아파. 왜 아플까요? 그건 반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0이라는 힘으로 바위를 치면은 바위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10이라는 힘으로 나를 칩니다. 이게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더 기분 나쁘다고 더 세게 치면 바위도 더 세게 치기 때문에 더 아파. 이게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용과 반작용 법칙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사회와 자연계가 다른 것은 자연계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이 그 크기는 같고 그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입니다.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이 반대 방향으로 미치지만은 반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사과 농사를 지어요. 내가 사과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작용이에요. 그러면 사과밭은, 사과나무는 나에게 사과라는 반작용을 갖다 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과를 갖다 주질 않아요. 반드시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과 농사를 짓 때 보다 열심히 좋은 비료를 주고 잡초를 깎아주고 병충해를 방지해주고 그러면 사과밭은 나에게 더 많은 수확을 갖다 줍니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 작용과 반작용.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수는 없어요. 작용, 뿌리는 행위, 즉 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야 거기서 수확이라는 반작용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거둘 수는 없어요. 우리말에 또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인과. 인은 원인입니다. 과는 결과예요. 바로 원인과 결과는 서로 상응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을 베풀면 이게 작용이죠. 나에게 선이 돌아오고 내가 악을 베풀면 나에게 악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과응보. 예를 들면 또 우리 이 사자성어에 음덕양보라는 게 있어요. 남몰래 덕을 베풀면 드러나게 나에게 보답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남몰래 베풀어도 드러나게 돌아온다. 그 좋은 예가 손수고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손수고는 초나라 사람이에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수고가 어린애 때 들에 갔다 오더니 울면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있으니까 엄마가 물었어요. 왜 넌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옛날부터 양두사, 그러니까 머리가 2개 달린 뱀이죠. 돌연변이겠죠. 오늘날 개념으로는. 머리가 2개 달린 뱀을 보면 죽는다고 합니다. 내가 그런데 오늘 들에 가서 그 양두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곧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울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 양두사를 어찌했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른 사람도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그 뱀을 때려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옛날부터 음덕양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남몰래 덕을 베풀면 드러나게 보답을 받는 법이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초나라 재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국무총리죠. 재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초나라 장왕을 춘추시대 춘추 5패 하나로 만들어버린 유명한 재상이 됩니다. 이게 음덕양보예요. 나만 보고 죽을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보고 죽어라 하고 놔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보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때려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고 왔습니다. 이게 음덕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듯이 이게 애터미 사업에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남몰래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은 파트너들을 후원하고 강의를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이건 음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과시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해주는 거. 그러면 내 차비 들어가고 밥값 들어가고 이게 손해인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보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머리 굴려가지고 얄팍하게 자기 이익 조금 더 벌려고 라인 이동을 시킨다든가 또는 배팅을 쳐서 인터넷에 갖다 내가 판다든가 당장 조금 이익을 보겠죠. 그러나 그런 행위들은 드러나게 재앙을 받습니다. 이건 자연법칙이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통상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상당히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그건 꼼수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턴의 운동법칙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 현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스폰서와 이 파트너들이 모여서 혹시 시간이 나시면 이 3가지 법칙이 어떻게 애터미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이 깨닫지 못한 점이 있다거나 또는 나쁜 점이 있다면은 그것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애터미 사업자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제 인생 제 2막이 아주 보람있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동반자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제 연인입니다. 아주 잊을 수 없는 연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연인 내 마음의 연인. 여러분들은 모두 내 인생 제 2막의
동반자이고 그리고 연인입니다. 어떤 연인? 잊을 수 없는 연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정의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선한 방법으로 도덕적인 방법으로 돈도 벌고 직급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물이 가장 왕성하게 생육하는 성장하는 이 6월에 제 연인인 우리 애터미 회원 여러분들의 사업도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